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엄령 이 후폭풍. 자, 이 보시면 이제 궁금하지 않습니까? 의사결정을 어떻게 내렸는지 그리고 내각 국무위원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윤 대통령에게 누가 영향력을 많이 행사했는지 어떻게 성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건은 무산됐지만 궁금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오늘 한번 더 복습을 하고 복기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는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고 윤 대통령은 민주당 폭거를 막으려고 계엄을 내가 선포한 거니까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지금 이제 내각 총사퇴를 하더라도 장관 한 명을 이제 제대로 뽑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나 이런 거를 계속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조선일보의 톱뉴스입니다. 톱뉴스니까 자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전국이 굉장히 이제 어수선하겠네요. 서로 다 이제 계산 셈법이 다르니까. 이제 오늘 특히 이제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 그럼 이제 1959년생 정도 되겠네요. 이 김용현 국방장관 얼마 전까지 안보실장이었죠. 사의를 표명하고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 이제 아마 민주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는데 이 김용현 국방장관이 아마 대통령한테 탄핵 소추안을 올린 모양인데 그러나 뭐 대통령의 의중이 있으니까 그 이제 가장 신뢰할 만한 분이 총대를 매지 않았겠냐 생각이 들고 국방부 장관이 주도적으로 계엄 선언을 하자 이렇게는 이야기하기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를 해가지고 어떻든 뭐 야당 입장에서는 우는 아이에 그냥 뺨을 한 번 더 때려준 거와 똑같은 거니까 아무튼 간에 이제 뭐 오늘 굉장히 큰 제목만 보더라도 뭐 대충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렇게 알 수가 있는데 계엄 선포 이전에 국무회의가 거의 통과 의례처럼 됐는데 대다수는 이제 반대를 한 거고 이게 이제 참 보면은 자, 이 보시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동아일보는 톱뉴스입니다. 야당 폭거를 알리려고 계엄을 했다. 나는 잘못이 없다. 김용현 국방장관 해임 요구에 사실상 거부. 그래서 김용현 국방장관이 사표를 내고 이제 그만두는 걸로 그렇게 아마 지금 했는데 이 보시면은 윤 대통령이 김용현 건의에 계엄을 결심했고 안보실장 비서실장과도 상의를 안 했다. 정진석 실장은 아마 사전에 상의했으면 크게 반대를 했을 것 같아요. 본인 정치를 해본 사람이니까. 김용현 건의에 계엄을 결심했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이제 입을 맞추겠죠. 입을 맞추는데 어떤 간에 어떻든 대통령의 의중을 있고 하니까 누군가는 또 건의를 하는 역할을 맡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이 뭐 제가 이제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합법적 절차를 거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선포 이전에 국무회의 통과했고 또 선포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국회 요구가 있으니까 또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가지고 그 형식적인 뭐 합법적 절차성 이런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국회에서 탄핵 의결을 하더라도 헌법재판관 6인 체제 하에서 전체가 다 찬성을 해야 되니까 사실 탄핵은 굉장히 어려운 거겠죠. 그렇게 이런 정리를 하시고 여기 전공이 미복귀 시 처단하겠다. 이제 군인들이 쓰는 용어니까 군인들이 이런 용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척결, 처단 이런 이제 용어들을 많이 쓰니까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상황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기회를 많이 좀 놓친 겁니다. 놓친 거니까 이제 오늘 여러 신문을 보니까 동아일보가 굉장히 좀 더 상세하게 이렇게 전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죠. 여기 보시게 되면 대충 분위기를 다 알 수가 있는데 이 아마 이제 한덕수, 한동훈, 그다음 추경호, 나경원 이 다선 의원들이 이제 대통령을 만난 모양입니다. 그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것이지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입장을 대통령의 입장이고 한 총리와 한 대표 등은 오후 5시 무렵에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윤 대통령과 1시간 넘게 비상계엄 선포 후 폭풍에 대한 수습 방안을 논의했고 윤 대통령은 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만큼 해임 형식을 취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은 이날 윤 대통령 탈당, 내각 총사퇴, 김용현 장관 해임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제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수습안에 대한 이견도 많은 거고 이날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 친윤계와 친한계는 한동훈 대표의 대통령 탈당 요구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린 끝에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제 그 면담에 참석한 중진 의원이 윤 대통령이 어떤 이유로 계엄을 선포했는지 설명했다. 대통령 나름대로 합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계엄을 선택했을 거 아닙니까? 판단 문제에 대한 거는 설왕설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대통령이 판단을 잘못했다. 대통령이 판단을 잘했다는 부분에 대한 설왕설래는 있을 수가 있는데 대통령은 합당한 그런 상황 인식의 바탕을 두고 그렇게 판단을 내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뭐 대통령이 그런 판단을 내렸더라도 대통령이 판단을 좀 잘못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거고 대통령은 계엄 선포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결심을 굳히고 한 거다 이야기죠. 이렇게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의견이 완전히 나눠지는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아니 애시당초 지금 비상계엄을 선포해 가지고 어떻게 그거를 수습을 할 수 있냐. 모든 사람이 그냥 핸드폰을 가지고 실시간 방송을 할 수가 있는데 계엄을 어떻게 성공시킬 수 있냐.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옛날 사람이라. 저만 하더라도 계속 새로운 지식을 쫓아가니까 연배가 대통령하고 비슷하지만 저는 늙었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생각이 많이 늙은 겁니다. 생각이 늙으니까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대통령이 무슨 뭐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떠나가지고 시대 변화를 못 따라간 겁니다. 스마트폰만 생각하더라도 계엄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전 세계 실시간으로 중계가 됐지 않습니까? 국회 진입하는 군인들이.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 그걸 그릴 수 있겠습니까? 그릴 수가 없는 거죠. 실패한 쿠데타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실패한 그 계엄은 이제 국무위원들이 반대를 했겠죠. 국무위원들은 굉장히 압박감을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역사에 다 남으니까. 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를 받은 윤 대통령이 오후 9시경에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했고 전부가 다 절반 정도 왔는 모양입니다. 한 총리 등 국무위원 등 대다수는 경제나 안보 외교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대할 것이라 반대 의견을 개진했고 한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뜻이 워낙 확고해 말릴 상황이 아니었다. 대통령 뜻이 확고하면 말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비상계엄을 발동할 수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 그리고 한덕수 총리는 여기서 가장 연장자고 그다음에 가장 나이가 많은 분이잖아요. 한덕수 총리가 본래 이렇게 자기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 스타일이 아니죠. 그래서 장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는 조목조목 이야기를 했겠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덕수 총리는 한번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이. 대통령의 뜻이 워낙 확고해 말릴 상황이 아니었다. 대통령이 그냥 결정을 한 겁니다. 어떻게 그런 판단을 내릴까라는 부분은 뭐 상당히 좀 궁금하지만 뭐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공 박사님 계엄군 선관위 논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계엄 안 하더라도 선관위 수사할 수 있잖아요.
한 분께서 공박사님 계엄군 선관위 논평해 주십시오 하는데 계엄을 해서 이런 선관위가 수사합니까? 의지 말씀은 몇 년 전에 선관위를 다 수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관위에 너무 우리가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안 한 거지 대통령 의지가 있었으면 벌써 다 했죠. 그리고 상황이 여기까지 안 왔죠. 아니 본인이 의지가 없이 본인이 뭐 안 하려고 하는데 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대통령 보고 그냥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제 그다음에 아마 이번에 모임에 갔던 사람이 주호영 의원, 권영세, 김기현, 나경원 뭐 이런 사람들이 아마 한덕수 총리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하고 가가지고 대통령 1시간 반 남짓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 모양이죠. 뭐 지금 와가지고 뭐 내가 잘못 판단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 양반이 기본적으로 탄핵을 뭐 그렇게 건의를 했다 하지만 그게 뭐 그렇게 건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뜻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고. 비상의원 총회에서 윤 대통령 탈당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내각 총사 때 국방부 장관 사퇴 내각 총사퇴라는 것은 사실상 지금 그럼 국가가 다 마비가 되는 거니까 장관을 한 명 임명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 또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은 스스로 대통령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안철수 의원은 좀 정무감각이 확실히 여러분들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무슨 내란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상황이 계엄이 필요하다고 이런 상황을 판단을 해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계엄을 선포한 거고 국회가 여러분들 그냥 계엄 해제를 요구하니까 그게 또 적법한 절차에 해제를 요구한 거고 좀 스타일은 구겼지만 뭐 도대체 가끔 가다 보면은 안철수 의원은 확실히 정무감각이 떨어지고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잖아 고유 권한을. 상황 판단의 착오에 대해서는 지적을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상황 판단도 의견 문제니까 대통령 의견하고 내 이야기가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이러면 대통령이 적법한 절차에 대해서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는데 대통령을 물러나라고 무슨 근거로 물러나라냐 이죠.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좀 똑똑한 것 같다가 가끔 가다가 좀 보면은 좀 이상한 똑똑함을 드러내는 거죠. 그죠? 내 이야기는 법적인 문제를 일단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저 의견에 동의 안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왜? 우리가 다 다르니까. 연배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하니까 이번 비상계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져 오피니언 의견을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끔 내가 지금 논평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겁니다. 내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 의견이 다르다 해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니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이런 계엄을 선포했으면 그건 문제죠.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데 이런 법에 따라 가지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문제죠. 그러나 대통령은 적법한 절차에 대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걸 두고 여러분들 안철수 의원이 윤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에 물러날 것 촉구한다. 영 이 양반은 가다가 보면 뭔가 이렇게 옳고 그름이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이제 한동훈 대표가 탄핵 소추안 포결 찬반에 대해 명시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탄핵 반대 단일 대우가 당론으로 정해지지 않아 실제 표결에서는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동훈 대표가 당론을 정해 가지고 탄핵을 반대를 해야 되는 거죠. 혹시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탄핵이 되면 자기 차례가 올 줄 알았는데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차례는 안 옵니다. 한동훈 차례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 사심이 많이 개입돼서 소지가 높은 겁니다. 지금 상황은 이런 벌어진 거고 대통령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시행한 거고 의견을 두고는 상황 판단을 두고는 질책을 할 수가 있지만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계엄을 선언한 여러분들 대통령을 두고 당론을 정하지 않고 뭐죠 그냥 이탈표가 나오도록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알 수가 없는 거죠. 다 뭐 사심에 따라 움직이는 세상이 됐으니까 대의란 것이 나라가 많이 없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이야기의 요지는 오늘 논평을
왜 이런 걸 또 합니까 라고 하는데 하도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우니까 제가 입장을 정리해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뭐 절대 진리는 아니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안철수 의원이 대통령 보고 물러나라 그는 경망한 일이고 잘못된 일이라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는 당론을 정해서 탄핵 여러분들 추진안을 막아야 되고 당론을 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더불어민주당 측에 여러분들 그냥 협력하는 것을 뜻하는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나도 대통령이 됐다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선거제도에서는 한동훈이 아니라 한동훈이 할아버지가 나오더라도 국민의힘은 당선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이야기의 요지는 이렇게 분명하게 내가 의견을 밝히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옳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김용현 충암고 1년 선배되는 사람이 건의를 해서 대통령이 받아들였다고 이렇게 모양새를 취하는데 제가 볼 때는 조직생활 해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계엄이란 그 무시무시한 거를 여러분들 장관선에서 여러분들 건의를 해서 대통령이 받아들였다 그런 건 아니죠. 대통령이 하도 여러분들 뭐죠. 국정을 운영하기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의중을 비쳤을 것이고 다 밑에 사람들이 그냥 올린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고 대통령이 여러분들 좀 더 이렇게 문제의 심각성을 일찍 알았으면 선거제도를 손을 보셨어야 이렇게 공경에 처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 판단 능력이 엄청나게 제가 볼 때는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게 올 거를 다 알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총선 이전에 이번에 또 당하면은 당신이 어려워질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공경에 처한 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어떻든 간에 참 딱하게 된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냥 이너서클들하고 다 논의를 한 겁니다. 안보실장 비서실장과도 상의를 안 한 겁니다. 비서실장은 정진석 씨가 5선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배도 같은 연배고 그러니까 검사 생활만 하신 분하고 정진석 비서실장은 5선 의원에다 신문기자 출신이니까 정무적 판단을 충분히 들어볼 수가 있을 건데 이렇게 여러분들 안보실장이나 비서실장하고도 특히 비서실장하고 여러분들 안보실장은 신원식 씨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자신이 건의했다. 참모진 중에서도 김주현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 정도만 알고 있었다. 전혀 몰랐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집단 사고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군인 출신의 한계, 검사 출신의 한계를 분명하게 제가 보는 겁니다. 특정 인물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이런 군인으로 한 40년 보낸 사람하고 검사로 40년 보낸 사람들은 사고가 굉장히 딱딱한 겁니다. 그래서 용어도 뭐 척결 뭐 처단 이런 표현을 잘 쓰는 겁니다. 군인에서 이런 보통 명사처럼 쓰는 용어가 척결 처단 이런 걸 쓰는 겁니다. 그게 의식이 투영된 단어들이거든. 나쁜 게 아닙니다. 군사 용어 이런 군인들 쓴 문장을 보게 되면 척결 처단 이런 표현이 아주 이름 자주 나옵니다. 그게 이런 뭔가 그런 용어를 쓰는 집단에서 한 3, 40년 여러분들 활동하게 되면은 사고가 그게 딱 맞는 겁니다. 그 사람들끼리 의논해 가지고 비상계엄을 한 겁니다. 저하고 여러분들 대통령이 연배가 같지만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온 거지 않습니까. 그게 사고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척결 처단 뭐 이런 표현 쓰는 거 봤습니까. 안 쓰지 않습니까.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이야기의 요지는 저는 뭐 이번 사태를 볼 때 사람마다 다양한 해석을 하겠지만 여기 보실 때 이 이너서클들이 의논을 한 겁니다. 맨정신 가진 사람은 여러분들 비상계엄 찬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너서클들끼리 이야기한 거예요. 이너서클들끼리 이런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결론이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존 F 케네디 정부 때 피그만 여러분들 공격 사건도 그 안에 그냥 집단 사고가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판단은 어마어마하게 잘못한 겁니다. 애시당도 성공할 수 없는 시도를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냥 유추하지 말라고 하신 분도 계신데 기사를 보게 되면 대개 스토리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방송을 오래 하게 되면은 기사를 보게 되면은 시나리오가 다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이 추진됐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종북 반국가 세력들의 일거에 척결하고 이런 용어는 안 쓰거든 못 쓰거든 보통 사람들은. 군 출신이나 검사 출신들은 이런 용어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 양반들이 갖고 있는 세상을 보는 일종의 프리즘인 겁니다. 형식적으로 이제 계엄 선포를 결정했으니까 대통령이 다 결심을 굳혔는데 누가 나서가 이런 대통령한테 아니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은 국회가 이런 의결하고 난 다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시키고 오전 1시 10분 1분 그 다음에 여러분들 1시간 이상 정도 대통령이 결심을 못하니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2시 30분 무렵에 대통령실에 들어가 윤 대통령에 수용하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취지로 설득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덕수 총리는 그렇게 설득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관직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합법 위법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시하는 분이거든요. 대통령님 이거 그냥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때부터는 범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윤 대통령 국회 의견을 3시간 반 뒤에 오전 4시 20분에 계엄 해제를 발표한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계엄 해제를 받아들일 용의가 별로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굉장히 옹호하시는 분들은 이런 논평 자체가 좀 불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일이 벌어졌으니까 객관적으로 한번 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노력을 제가 볼 때는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